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밤사이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의 조정을 받았지만 잠시 숨을 고른 우리 시장은 오늘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코스피 장중에 2,77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코스닥 92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3월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도 강력한 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린라이트가 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여곡절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은 전일 이제 그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가 연 이제 3회 금리 인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라팔 보스티 애틀랜타 연은총재가 1회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매파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좀 시장 조정의 분위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은 굴스비 쪽에서 이제 연 3회 얘기하면서 그걸 좀 완화시켜줬고요. 시장 자체는 어제 이제 그 미증시에서 슈퍼 마이크로와 그 마이크론의 급등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고 매크로 이슈보다는 종목이 이제 지수를 이끄는 그런 흐름이었고 장중에 그 HLB가 그 FDA와의 파이널 미팅에서 특별한 이슈 없이 끝났다. 요거 소식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이제 HLB가 장중 그 등락폭이 한 16%가 넘습니다. 고점 대비 그 저점 위치가. 그래서 요게 따라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HLB가 장중 16조 8천억인가 7천억까지 올라가서 에코프로가 장중에 17조였을 때 시가총액 3천억까지도 이제 좁혀졌었는데 마감은 15조 8천억이 끝났고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8만 원 돌파와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 흐름을 나타나면서 오늘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 6,200억 넘게 사고 선물에서 3,700억 가량 사면서 코스피 위주의 상승세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전장이 지나고 나서 오후장 접어들면서요. 최 대표님. 예. 갑자기 지수가 상승폭을 급하게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우리 원인은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HLB 쪽에서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지수에 대한 좀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급락세 이후에 기존 주저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은 좀 노이즈가 좀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 HBM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밸류체인 자체에 대한 강세들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 1시 반경이었나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급등세.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가장 좀 눈부시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지수 상단이 진행이 되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역의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올라갔던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또 지수에 대한 상단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순환매다.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네. 뭔가 이제 지수를 뭔가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순환매 속에서도 지수를 계속 올리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3월 말 이번 주가 이제 분기 말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분기 말까지는 네. 유지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예. 유지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욕구,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조정보다는 종목별의 뭔가 이제 온도차가 굉장히 좀 큰 증시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 그래도 하 대표님 네. 코스피가 1% 넘게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켠 채 마감을 하면서 또 장중에는 2,770선도 돌파를 했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많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지수는 긍정이나 이제 오늘도 전체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을 놓고 보면 하락 네. 종목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유지에 대형주가 많이 움직이는 장인데
지난주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위, 2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가는 약간은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26일이니까 이번 주가 분기 윈도 드레싱입니다. 분기 윈도 드레싱이라는 윈도 드레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률을 높게 제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 패시브 자금의 수급들이 수익률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은 잘 자란 종목을 많이 사기보다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가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여서 삼성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다른 여타 종목에 대한 비중을 채우는 인터벌을 조금 길게 가져갈 것이고, 그러니까 인터벌을 길게 가져간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이 호재성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피라미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 시장 관점에서는 지수를 많이 올랐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ETF를 투자하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 하이닉스, 뭐 HLB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섭섭한 장이었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1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샀던 섹터가 밸류 관련주들인데 네. 이 밸류 관련주의 이벤트가 이번 주 후반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금융주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 기아는 이벤트가 좀 지나갔고요. 금융주의 대부분의 배당 자체가 12월이 아니라 3월로 밀어났기 때문에 네. 과연 주 후반으로 갔을 때 밸류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들의 이탈까지도 우리는 한 번은 지금은 괜찮지만 찍고 넘어가야 될 타점이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은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4월 장세, 5월 장세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네, 한번 좀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다분히 많습니다. 다분히 많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약간 그 투기적 변동성이 많거든요. 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금리라는 변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은 물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PC 디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예상치 자체가 2월 기준으로 2.8%에서 2.9% 정도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 일본의 외환 시장도 보면 지금 BOJ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151엔으로 가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약간 투기적 세력에 대해서 뭐 응벌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경계성 발언을 했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를 보고 보면 매크로 변수만 놓고 보면 주식이 생각보다 고가를 달리기 좀 어려운 장인데 이거는 글로벌 자금에 좀 쏠림에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또 오늘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이 반응한 거는 아무래도 마이크론 효과가 좀 컸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그것도 대만까지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투자하는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말고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의 비중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약간의 지금 매크로 지표 대비해서 시장의 쏠림 자체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일본, 기타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까지 쏠려 있으니 네. 일단 그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뭐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네.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창 보니까 우리 하 대표님 옷 칭찬하시네요. 프리지아색 그 니트가 되게 예쁘다고 하시는데. 지금 니트가 이쁠 때가 아닙니다. 네. 증시에 이제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하 대표님 옷에도 지금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다른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에 머지않았다.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계신 지금의 흐름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호재들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필두로 한 뭐 저 PBR주를 비롯해서 3월이다 보니까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4월, 5월 장세를 좀 미리 내다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아,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닝 시즌도 또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4월 달은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전자가 이제 첫 스타트를 끊을 거고요.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자체가 시장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반도체의 강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외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동안에 HBM 시장에서 다소 조금 뒤처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퀄테스트 자체가 통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삼성전자도 HBM 이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 강자라는 뭔가 이제 위치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네. 투심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자체가 워낙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 높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그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증시의 종목군들 앞서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증시도 그렇고 일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지금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실적이 감안되지 않고 실적에 대한 뭔가 어닝 쇼크라든지 아니면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되면 지금과 같은 매수세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수밖에 그러니까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신뢰도 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되면은 4분기 자체 물론 중소형 종목군들의 과연 펀더멘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시총 대형주 쪽 특히 이제 SK와 하닉스 그리고 하이닉스와 더불어 가지고 맨 첫 번째 단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군들은 시장의 기대치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장주 단에서 뭔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쪽은 바이오 쪽에서는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이쪽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상승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하단 리스크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수를 만약에 제기한다면 이 부장님,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어쨌든 점도표상으로는 세 차례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네. 최근에 월가 쪽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네. 누구는 한 번 한다, 뭐 누구는 4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수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뭐 이런 입장들이 처음에 갈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월, 2월 이제 CPI라든가 경제 지표들이 좀 쇼크 나왔을 때, 그러니까 3월 FOMC를 보고서 이제 금리 경로를 이제 수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연 3회 금리 인하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점도표상으로 크게 변화는 없었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그걸 컨센으로 기본 컨센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얘기는 이제 그 지금 연착륙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상 거의 얘기는 그쪽으로 다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연착륙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지는 것 같고 금리 인하 시기랑 횟수 정도만 지금 남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6월 달이 될지 7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쪽에 무게를 두는 거는 아직 그거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없는 거니까 네. 그거를 비로 기본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번 주에 추가 산수 나오면 약간 단기 과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제 그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리고 내일까지 주식을 받고 있어야지 분기 배당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배당락이 나오겠죠. 배당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물려서 지수 가열과 종목별 배당락이 겹치면서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을 매수해서 풀베팅을 들어가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약간씩 이제 4월 달은 다소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갈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고. 네. 기업 밸류 관련해서도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PBR 한 배를 넘어섰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그렇고 12개월 선행 PER도 한 11.6배, 12배를 거의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밸류가 약간 목에 찬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SK 하이닉스도 평균 그 PBR 최상단에 꽂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바닥을 이제 그 평균 저점을 찍고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이라서 일단 밸류적으로는 좀 다소 이제 부담감이 있는 구간까지 슬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하고 좀 바닥 있는 거를 사서 약간 윗돌 빼서 아랫돌 계기를 하시던지 네. 아니면은 너무 그 치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다만 이제 시장이 하락세로 가는 그런 조정은 아닐 것 같아서 네. 그 눌림을 대비하는 현금 비중 늘리는 전략은 4월 달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뭐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시는데 곳곳에 산재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네요. 오늘 이 얘기 단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장중에 드디어 8만 전자 찍었습니다. 하 대표님. 네, 8만 8만 전자 100원. 찍었습니다. 뭐 상징적인 가격선이기 때문에 다들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글쎄요입니까? 뭐 8만 전자랑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한 자리를 넘을 때마다 네. 이제 9만 전자. 이게 섭섭해하실 예, 분들 좀 아니 있을 뭐 것 왜냐하면 같은데. 우리나라 그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가 대략 9만 원대 중반입니다. 네. 9만 원대 중반이고 이제 10만 원짜리 목표가도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주가가 현재가 차면에서 상한가를 쳤을 때 내 평균 단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가라는 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가는 증권사에서 이제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적정 주가와 목표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적정 주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업이 받아야 될 가치는 이 정도입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목표 주가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대부분의 리포트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변수를 둡니다.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전쟁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이 대부분 9만 원대, 10만 원대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하 10%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 한 9만 원대 초중반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이 성장 속도에 걸림돌이 생기는 게 없다는 걸 가정하면 말이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은 뭐 금리라는 변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 떼놓고 놓고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중심을 가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주가라든지 10만 전자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와야 되니까 그 첫 번째 트라이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추정치가 되겠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보니까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5조 원대 초반까지 5조 원 전후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 뭐 하이닉스가 1조 원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5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삼성전자 현재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에서 적자 가는 수준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3천억대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은 이걸 가지고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30조 후반에서 40조까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멀티플 분석하고 아마 붙이면 얼추 한 시가총액 500조 수준의 뭐 9만 전자 정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는 아주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갑자기 김 빠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딴 게 네. 아니라 네. 오늘 8만 100원하고 오늘 7만 9,900원은 그냥 200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10% 올라온 이 힘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슈라고 한다면 아까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적을 추정치를 발표할 거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네. 그 남은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강도에 있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 절대 레벨은 긍정이나 상승한 속도에 대해서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빠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여기서 우리가 계속 단정할 필요는 없고 추이를 특히나 외국인 매수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 봅니다. 상승세에 대한 속도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 예. 어떨까요? 고민이 예, 깊어지시네요. 고민 깊어집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8만 원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항상 뭐 단위수가 바뀔 때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거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무슨 뭐 몇 개월 만에 뭐 8만 원자가 도달한 게 아니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거친 상태에서 지금 8만 전자를 좀 찍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한동안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하 대표님이랑 비슷한 예, 그렇죠. 거의 뭐 사이트를 비슷한- 갖고 계시네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속도 자체가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전체적인 이제 국내 지수의 상단을 계속 유지를 하고 뭐 2,800을 바라보고 2,900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고 국내 증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지수에 대한 하단 라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얕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뭐 주가 흐름보다 네, 여기 그렇죠. 업계에 들은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 HBM3 E에 대해서 지금 젠스랑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채택의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기대가 크다. 네, 기대가 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제품 출시 일정을 보면은 그 HBM3E가 9월까지는 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퀄 테스트 중이긴 한데 채택 여부는 아마도 이게 3분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HBM2 때도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제 기대가 크다는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실제 채택은 HBM2도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 쪽에 너무 몰리다 보면 단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단가 협상 차원에서 립 서비스를 한다 그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정작은 채택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좀 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8년
1년 전부터 그 삼성전자한테 문제 생겼던 거를 다 기호로 해놔가지고 이번에 다 끄집어냈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쪽에서도 지금 그 원래 워낙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의 위치가 아닌 경우를 처음 당해서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HBM 쪽에서는 관련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단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도 좀 보고 있고요. 처음 진입할 때는 가격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삼성전자가 그럴 리는 없죠. 그 삼성전자도 그 전에는 메모리 쪽에서도 설계 파운드 쪽 설계 의뢰가 오면은 네. 그 만들어 주고 나서 우리 그 삼성전자가 말한 그 한 디자인 설계대로 주고 좀 안 나오더라도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좋았거든요. 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어도 삼성전자가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그 커스터마이징 되는 그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을 몰아주는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가격 협상용으로 좀 립서비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HBM3 이쪽에서 실제 공급이 되는지 여부는 요거는 향후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주가 올라간 것도 이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신규 HBM3 2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서 되면 좋죠. 되면은 삼성전자부터 해가 관련된 밸류체인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지수도 더 레벨업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엔비디아 말만 그렇게 립서비스성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릴 필요는 없다. 그것도 좀 내부적인 상황도 좀 고려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사실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 반도체주가 뭐 전체적인 이제 견인 차 역할로서는 제대로 이제 역할을 했던 오늘 장의 모습이었고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예. 소부장까지 같이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15% 이상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 대표님 먼저 답 주시겠어요? 아마 주가 관점에서 왜 하이닉스를 대장주로 하는지를 볼 수는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시장은 HBM이란 단어가 붙게 되면 뭐 세상이 완전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반도체 업황의 메인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익스포저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 구조를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D램 쪽은 점유율이 50%가 넘잖아요. 네. 그리고 낸드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은 거의 한 자릿수에 있는 관점이고 우리가 말하는 HBM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대비해서 DDR4나 DDR5의 가격 자체가 22년도 대비해서 한 5분의 1토막 났다가 네. 뭐 만약에 제가 보니까 128기가 이런 거 가격도 놓고 보면 최근에 한 1달러 초반에서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될 문제이고 앞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가 흑자 전환과 숫자를 말하겠지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HBM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를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슈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메모리인데 여기에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HBM 같은 경우는 가게 됐을 경우는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또 기존의 메모리의 점유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HBM으로 넓혀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되지 않는 메모리 시장을 갖고 HBM으로 가기 때문에 밸류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점핑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 관점을 보시기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네. 테크윙이라든지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어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결이 좀 바뀐 건 그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HBM 장비 쪽으로 특화된 장비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뭐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CXL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나 잘 자란 기업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시장 자체가 극단적인 뭔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반도체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반도체주를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자신의 포트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뭐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예를 들어서 테크윙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네. 기업들을 포트에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의 어떤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HBM 관련주라든지 기타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 계속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으로 아마 4월 달이 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확연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4월 달은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자체가 애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떨어져요. 주가 밸런스. 근데 네. 한미 반도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솔브레인이 아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PSK 홀딩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개당 장비의 개수 단가가 대략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HBM 관련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실 때는 최소한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 납품을 할 수 있고 개당 단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 기업 위주로만 압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손에 잡히는 실적이라든지 수익성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한미 반도체 목표가를 20만 원을 때린다는 거는 네, 네, 사실 그 질문도 다시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 채팅창에서도 한미반도체 2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파격적인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단 다 들어볼게요. 먼저 하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이제 마저 말씀.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의 결을 흐트리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우선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예를 들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같은 경우는 한 30년의 실적을 다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그런 상태에서 이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가지 못한 거는 실적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양극재 수주 공급을 해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와 현재 상태에서의 유통 가격이나 전방 수요 단의 가격은 내려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똑같은 형태가 HBM 관련 장비 회사에서 멀티플 70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비 회사들이고 HBM이기 때문에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TSB 본드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높은 목표가를 희망적으로 던지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왜곡을 만든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반도체 HBM 쪽에 몰려 있는 이 투자가들의 비율 자체도 지나치게 쏠려 있으면 우리가 저는 생각하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네.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20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네,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있죠. 같아서 예, 예, 네. 예. 최 대표님도 의견 듣겠습니다. 주식이 원래 이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뭐 비단 한미반도체만을 가지고 20만 원 올라갔네라고 해서 충격받을 일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앞으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할 겁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작년도에 2차전지 에코프로가 7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밀리는 것들은 어찌됐든 그 전까지는 실적을 확인해 줬었거든요. 네. 아니 이유에 대한 주가를- 말잘려 죄송한데 네. 뭐 맞고 틀리면 문제가 뭐 대표님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 금융당국에서 이거는 저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직간접적인 프레스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이 제시한 목표 가격과의 괴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그 누구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할 수 없고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20만 원 이상도 갈 수가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뭐 저도 사실 그 현대차 정권이죠. 레포트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너무 희망적이다 보니까 뭐 작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가 있긴 있었고 제가 또 생각보다 모르는 한미 반도체 호재가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영역 자체는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와 가상의 시나리오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해줘야 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 주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10만 원 정도에서 30%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스몰캡이나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올리니까. 네. 근데 그걸 단방에 일단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 아까 말씀 마저 예, 예. 네, 아니, 뭐, 맺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0만 원대가 뭐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과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단순하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이거 오늘 아마 오후장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마이크론 쪽에 대해 이제 대규모 공급에 대한 이슈 부분들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20만 원이 나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에 대한 루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HBM이 현재 지금 메모리 시장 내에서 뭔가 이제 포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이 TC본더에 대한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한미반도체. 그렇다고 되면은 삼성전자까지도 HBM 시장에 대한 강세 부분들 또는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생산하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목표가 20만 원 설정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지는 뭐 우리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입장, 뭐 개인적인 생각이다 할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뭔가 이제 미래 성장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뭔가 이 생산량 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2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뭐 결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장님께는 또 질문 드리시면서 삼성전자 오늘 M&A 이슈도 또 나왔잖아요. 뭐 M&A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뭐 사실 전장 사업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고 오늘은 또 네, 공조 분야에 대한 M&A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M&A도 확실히 최근 들어 삼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 이후 인수 이후에 M&A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이제 M&A를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존슨 컨트롤즈가 지금 매물을 그 공조시장 그 HVAC라고 하는데 이 사업부를 매물을 내놔서 아마 한 8조 정도 지금 딜이 진행이 될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거를 단독으로 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 겁니다. 네. 이때 인수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그 공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네. 가정용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서 만약 인수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북미라든가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그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해서 공조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네. 막 그 업무용으로도 좀 진출이 가능하고 우리가 삼성 뭐 시스템 에어컨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가정용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용도 가능하다라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혹시 전장으로 같이 엮여있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기를 안 타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인수를 하고 하다 보면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뭐 어떤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인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찍는 그런 사업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조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용이 아니라 큰 상업용 빌딩. 우리 지금 이 방송국에도 공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까지 들리는데 이런 공조 시스템 자체를 삼성이 이제 M&A 대상으로서 삼는다라는 것 오늘 또 주목해볼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 로봇주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오늘 기업 공개를 한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있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양팔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곧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오늘 여러모로 로봇주가 좀 다시금 주목을 받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최 대표님. 수급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다른 로봇주들의 수급을 뽑아간 건 있어요.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젤 로보틱스의 성공적인 시장 대비는 뭐 전반적인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낮 시간에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시간대 기점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한 4%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이슈만을 가지고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는 그 이전에 3월 중순 때 나왔던 스토리서부터 쓱 스쳐 지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피겨 AI하고 이제 오픈 AI가 발표를 한 피겨 01. 아마 그 유튜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좀 놀라운 기술력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의사소통 그리고 뭔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움직임들이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기존에 좀 보여주지 못했었던 기술력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GTC 2024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역시도 이 AI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까지 지금 같이 끌고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얄판 로봇에 대한 이제 내일 아마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시회가 일정이 좀 있는 것 열립니다.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 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하드웨어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이 하드웨어의 움직임들을 더불어서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뭔가 기술적인 압도하는 모습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내 품 안으로 끌어들이느냐. 네. 또 이게 또 다른 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힌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는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네. 로봇 최근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밸류는 높아요.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새로운 성장 먹거리라든지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수치적인 부분들이 맥스에 찼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드웨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펀더멘털이 계산이 됐던 부분들에서 AI라는 부분들이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네. 이 밸류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뭔가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제 기업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성장주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기가 좀 쉽지 않아라고 했었을 때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 로봇주가 좀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예,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창환 부장님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금 이 바닥 화면에 로봇이 이만한 게 지금 있습니다. 그 양팔 로봇이라고 해서 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이게 삼성전자 안에 공정 안에 이게 투입이 되는 건가? 뭐 설왕설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회사에서 아직 밝힌 게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전시회에서 그 로봇 보니까 코엑스에서 오토메이션 월드 관련돼서 이제 그 전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출시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상장하는 기업,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제우스, SPG, 그 로보티즈, 그리고 유딘 로봇, 포스코 DX 이렇게가 이제 관련 로봇들을 전시를 하니까 아마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뉴스를 보는 것과 현장 가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인터배터리 지난번 갔을 때 네. 거기 삼익THK 부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로봇 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그 2차 전지 그 자동화 공정에서 들어간 로봇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보는 게 완전 다른 게 아마 그런 현장 가서 보시면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협동 로봇이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아마 그 로봇 시장 중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이 가장 큽니다. 전세적으로.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로봇 쪽 시장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이제 그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되거나 흑자 전환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좀 실적 시즌에서 흑자 전환 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 아까 불러드린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게 인터배터리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제품 출시하거나 모멘텀 보일 때 주가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네. 지금 이 로봇 관련 종목들도 요 단기적으로 그 오토메이션 월드 행사를 이용해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아이디 라라라님이 양팔 로봇이라고 하면 이 가제트를 얘기하는 거냐고 가제트 만능팔 있지 않습니까? 네. 증시에서 사실 로봇주가 작년에 뜨거웠다가 조금 이제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좀 잠재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로까지 좀 무게감 있게 보시는 것 같고 로봇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자까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가장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 예보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오늘 상장은 이 엔젤 로보틱스의 상징성이 되게 큽니다. 엔젤 로보틱스 IR 자료를 보면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도 대표님이 어차피 카이스트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 이쪽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상장된 회사 중에서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자체를 병원에도 제출하고 있는 기업이 엔젤 로보틱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로봇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인간을 근접할 수 있느냐. 인간을 대체하는 게 보통 산업용 물류 로봇이고 이건 한국의 기업이 메이저가 아니고 일본의 화학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4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발톱에도 못 끼고요. 근데 조금 그렇지만 한국이 계속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근접하는 겁니다. 근접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로봇. 그게 협동 로봇이고 수술 로봇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상장한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메디기어 슈트, 피크라는 4가지 제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기어라는 산업용 웨어러블 말고 바로 사람의 목에 삼성이 지금 아직까지 3년 동안 출시 안 하는 바로 제임스 보핏을 말하는 겁니다. 의족 보행 로봇이라는 거죠. 10가지 뭐 보면 사람이 인간의 몸이 불편한 걸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인간의 권력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팔이 바로 초월의 능력인데 공장 같은 데서 무거운 물건이 사람이 들 수 있는 부하 하중을 만약에 100kg만 든다면 로봇은 200kg, 300kg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근데 그런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전히 액추얼티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면 좋으냐 하면 약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관점에 놓고 그거는 한국보다는 사실 일본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이 가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아까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포커스를 준비하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감속기나 모터보다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관련 쪽에서 되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이번 주에 코엑스에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행사가 되긴 됩니다만은 의외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에 높은 변동성을 제하고 나면 너무 그렇게 깊게 보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전시회에 가서 실제 웨어러블 로봇을 입어봤어요. 입어보고 이제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색하긴 했지만 들더라고요, 정말로. 몇십 킬로 되는 거를 가볍게 이렇게 드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기술력의 웨어러블 로봇이나 아까 이제 서비스 로봇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사실 이제 디테일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앞서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제가 왜 피겨 01을 얘기를 했고 GTC 2024에 그루트를 얘기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들을 전체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 기능성 하드웨어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로봇주들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하면 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거야. 이거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저는 지금 로봇주를 보는 포커스가 AI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도 한 해 이후서부터 움직였던 AI에 대한 이 구간들이 반도체에서 뭔가 꽃을 피우고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도 드디어 AI라는 이 하나의 기술력 자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하드웨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포커스를. 예, 소프트웨어와 그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는 뭐 유수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로봇 기업들의 협업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저는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2의 로봇주가 리바운딩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움직임들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을 볼 때 캐파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예를 들어 네이버가 얼마 전에 웹 기반의 로봇 운영 체제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네, 엄지척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AI 로봇의 결과적으로 그거는 생각보다 진행 과정이 좀 더디다고 생각하는 네. 게 AI 로봇은 인류 윤리적인 문제와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알비백의 터미네이터의 흉내를 냈지만은 실제적으로 향후 이거는 사실 계속 화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이나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이슈 자체는 계속적으로 화두가 돼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플랫폼을 준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메이저 업체들은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가장 현실성이 빠른 것은 테슬라가 준비한 옵티머스 봇의 완성도와 저는 그런 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삼성이 추구하는 헬스케어, 삼성이 추구하는 신사업 중에서 가장 포커스가 바로 헬스케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웨어러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빠르고 중요한 건 AI 로봇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네. 여전히 인간의 능력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기술의 진화나 진보에 대해서 이슈는 되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생각보다 넘어야 될 난관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도 있고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가깝기도 한 것 같고 먼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내놓을지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르긴 했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도주 경쟁이 섹터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부장님. 뭐 오늘 에코프로 움직임도 사실 이제 주가 흐름만 본다면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장중 내내 사실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흐름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LNF가 13조 수주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제 아주 큰 호재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 공장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LNF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적절하게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조 그 수준이 그 LG 에너지 그 SK 온의 그 올해 캐파 기준으로는 한 17% 정도 해당되는 거 보니까 네. 어느 증권사에서는 예상보다 수주가 금액이 높다라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좀 낮았다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에코프로 비램이라든가 코스모 흰소재 같은 SK 온 쪽의 그
밸류체인에 있거나 퀄리테이트 중인 기업들의 수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에코프로비엠이 더 강했던 것이고 어제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전이 확정이 됐고 뭐 중간 배당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200 수급에 대해서 미리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작 이전해서는 수급에 대한 이벤트는 아마 거기서는 강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좀 미리 담는 경우가 있고 에코프로도 이제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4월 12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니까 뭐 요 전까지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비중을 줄이고 갈지는 더 가지고 갈지는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 힘이 받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셀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그 고객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그 움직임들이 괜찮거든요. 네. BMW도 이제 그 신규 플랫폼이 내년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지난해 그 올해 2분기 때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대비해서 100% 넘게 성장한다 그런 전망도 있어서 지금 SDI 쪽이 그 고객사가 지금 현재 좋고 엔솔 같은 경우도 GM 쪽이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IRA법 그 텍스 크레딧을 받았던 차종이 43종에서 1월달에 19종에서 현재 3월 한 17일 기준으로 36종까지 올라갔거든요. 올해 하반기에서 또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갈수록 그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더 전기차 업황은 더 좀 도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시장에 좀 악재라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2032년에 그 전기차 신차 침투율을 67%에서 56%로 좀 줄어드는 거는 10%포인트 좀 낮췄죠.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네. 그러니까 2024년도 전기차 침투율이 7.6%였는데 그러면은 67%면은 대략 9배 정도 되거든요. 네. 56%면 한 8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8배에서 9배 성장할 게 7배에서 8배 성장으로 이 정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성장세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섹터별로 그동 움직임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종목도 쉴 때 전액이 강했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도 좀 덜 올라간 그 종목 쪽에서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빨리 의견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섹터 내에서 주도주 경쟁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의견 여쭙겠습니다. 2차 전지요. 참 지금 네. 요즘에 좀 안 가죠 생각보다. 제가 딱 딴 거 오늘 뭐 봤는데. 셋업체들은 다 조정을 크게 받기는 했죠. 네, 근데 뭐 최근에 놓고 보면 그런 건 좀 있어요. 뭐 컨 미래는 변함없이 진행가는 거고 SDI도 큰 소리 쳤으니까 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보면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센티멘탈 중에서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최근에 2주 동안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약간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일주일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탄산 리튬의 현물과 선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3월 초중순에 반등하던 이제 이 흐름까지 좀 정체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좀 약한 거다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팩터가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네. 팩터가 변한 게 없고 어제 LG화학 같은 종목은 주총 이벤트로 조금 올랐다가 창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섹터는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쏠려 있는 자금과 밸류업으로 인한 자금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나 좀 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셔서 아니 뭐 쉬고 있었다기보다는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3월달과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좀 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네. 사실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오히려 에코프로비인 같은 경우는 오늘자의 이 주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시장에서 빵 터지는 이제 그림들을 보여줬더라고 되면은 최근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너무나 뭐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물론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작년도에 보여줬던 뭔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들을 밑그림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이제 리튬과 관련된 스토리들로 인해서 일단은 뭐 바닥권을 지금 탈피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좀 희석시키고 있고 뭔가 혀를 뚫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성과들만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주가라는 게 언제까지 막 끝까지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됐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가 또 매력적으로 좀 보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조금씩은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게만 LNF 더 사고 싶다라는 분이 있어서 예, 이렇게 예.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면은 지금 담아도 되는 타이밍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LNF는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우리 증시를 떠받쳐줬던 호재를 따지면 단연 기업 밸류업이겠죠. 자, 정부 발표 후에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의 PBR이 한 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분명한 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겁니다. 기업과 투자의 체질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칫 들떠서 자화자찬식으로 홍보하다가 또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까 오늘 노파심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